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네이처셀 라정찬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라 대표가 허위 과장 정보를 활용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서울 남부지법은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정보통신기술 수출액이 191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작년 9월 이후 두 번째 많은 규모로 반도체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 증가율은 2016년 12월 이후 19개월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경상북도 및 안동시와 백신 공장 증설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두 지자체와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올 하반기부터 약 1,000억 원을 공동 투자할 예정으로 향후 국내 독감 백신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외국 시장 진출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보물선 인양과 관련한 상장 주식에 대해 투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경고했습니다. 금감원은 허위사실 또는 과장된 풍문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 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투자에 신중을 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34% 하락한 2290.11에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13% 하락한 810.44에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기관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연일 반등 이어갑니다. 삼성전자는 46,550원에, SK하이닉스는 89,300원에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CJ E&M이 거래를 재개하면서 5% 넘게 하락합니다. 25만 9,600원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역시나 내림세로 마감이 됩니다. 10만 원에 오늘장 마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에 대해서는 장 후반 막판의 상승으로 전환된 상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에 힘입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움직였었던 상황인데요. 자,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흐름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1% 넘게 장 막판에 급락하면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잠시 후 대표님과 함께 우리 시장에 대한 탄탄한 분석과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저녁인데요. 수요일 저녁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주식 투자의 교과서 정혜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한 주간에 한 중반이라고 할 수 있는 수요일인데,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는 제가 예상한 흐름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고요. 단기적인 거는 솔직히 저도 항상 확신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시장은 항상 왜곡과 변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대적인 것은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봄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서울경제TV 매일 보셔야 된다. 그리고 파생을 안 하면 수익 내기 어렵다. 오늘 제가 좀 더 디테일한 시황 내용 전달해 드리겠는데요. 두고 보세요. 6개월, 1년 뒤에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절대 다수의 서울경제TV 시청자들은 아마도 생존과 수익이 가능할 겁니다. 저도 더 열심히 하겠고요. 이 방송 매일같이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뭐가 뭔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더 열심히 해드리겠고요. 어쨌든 오늘도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정석 투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양시장에서 보셨을 때는 하락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한 줄로 또 어떻게 정리를 해 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탕에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저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극심한 왜곡형 반등만 없다면 다시 하락세 지속이라고 정리합니다. 네, 일단 왜곡형 반등만 없다면 다시 하락세가 지속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자, 대표님 일단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 하락세를 지속을 한다면은 그 안에서 종목들의 흐름도 정말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장 한마디 좀 풀어주실까요? 네, 문장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극심한 왜곡형 반등만 없다면 이렇게 전제를 깔았죠. 다시 하락세는 지속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앞쪽에 이제 구를 보시는 게 좋죠. 극심한 왜곡형 반등, 이 의미를 먼저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시장을 나눌 때 정상과 비정상 이렇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정상은 말 그대로 정상인데요. 비정상은 왜곡 또는 변수에 의해서 움직일 때, 이걸 제가 비정상 흐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왜곡형이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 흐름이 나올 때, 그것도 극심하게, 그때만 그렇게 해서 반등하지 않는 한 다시 하락한다. 그러니까 확률이 희박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정상과 비정상이 있을 때 어떤 게 빈도가 더 높습니까? 당연히 정상이 높죠. 정상이 높고 비정상의 빈도가 낮은 거 아닙니까? 비정상이 더 많으면 그게 정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아주 매우 자기적인, 그러니까 아주 그냥 좀 심하다, 말도 안 된다, 이런 흐름만 나오지 않는다면 아마도 하락세는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올해 전체적인 어떤 그 추세 설명드렸고, 단기적인 그 변곡점마다 하나하나 다 짚어드렸는데, 자, 그러면 그동안 제가 이제 이번 주죠, 말씀드렸던 내용, 그리고 결과, 그 다음에 이제 또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는데요. 월요일 전략과 수요일, 화요일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 저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2300선 이탈 시에 급락 가능하다.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월요일 이 방송 VOD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화요일에 어떻게 됐죠? 종가 기준으로 2300선이 이탈하면서 마감이 됐어요. 어제 분명히 2000선 깨졌습니다. 2300선. 근데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왜곡형 급등 후에 코스피 코스닥이 결국은 하락으로 마감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오늘 아주 좋은 기회라고 봤습니다. 어떤 기회? 매도 포지션 구축할 아주 좋은 기회라고 봤어요. 그래서 장중 최고점에서는 한 1포인트 정도 오차가 있었고, 선물도 한 0.20포인트 정도 오차가 있긴 했지만 거의 고점을 이제 체크를 해드렸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내일 이후에, 그러니까 좀 전에 설명드렸죠? 극심한 왜곡형 반등이 없다면 그럼 흘러내려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먼저 거시적인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처음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말씀드려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2월 2일에 대세하락이라고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5월 1주차부터 다시 하락할 거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10일 전에 했습니다. 10일 전에 얘기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이게 딱 맞아떨어졌어요. 이쯤에서 했죠.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들떴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북미 정상회담도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역시 단기적인 반등이 가능하다고 봤을 때 저는 2400선 회복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못했죠? 못하고 바로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7월 그때가 이제 6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저 매도 포지션을 완전히 더 청산시켰어요. 이 방송 통해서 숱하게 얘기했습니다.
털으라 그랬어요. 반등 나올 거다. 그리고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단기적으로 이 흐름이 어떠냐. 여기서 특별하게 어떤 약간 조작성, 그러니까 자기적인 어떤 그런, 억지 반등이 없으면 흘러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추세적인 거, 단기적인 거 정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은 이거를 활용을 잘하신 분들은 손실이 아니라 오히려 수익 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현물은 정리하고 파생 들어가면 절호의 찬스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건 거짓말도 못합니다. 제가 이 출연했던 이 방송 여러분들이 VOD 다 돌려보세요.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오늘 제가 인사말에서 그랬잖아요. 6개월 1년 뒤에 두고 보라고요. 6개월 1년 뒤에 어떻게 되나 보시라고요. 전부 다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서울경제TV를 시청하는 상당수의 시청자들은 위험관리와 수익 추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차트 통해서 제가 설명드렸죠. 더 이상 어떻게 해드립니까? 저는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추세 고점 맞췄죠. 반등 고점 맞췄죠. 추세 고점은 고점 찍고 나서 며칠 뒤에 딱 얘기했고요. 반등 고점 10일 전에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사람들이 다 갈팡질팡할 때 저는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다. 금방 했어요. 그 다음에 2350선 무너졌을 때 또 모두가 기술적으로 2400선을 의식을 하잖아요. 회복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7월 6일에는 이제 반등할 거다. 그 다음에 7일까지 이 흐름입니다. 물론 제가 앞으로도 계속 저의 분석과 예측이 적중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률은 분명히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주식 투자할 때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시장의 어떤 기초적인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분석하는 단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측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승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까? 남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는데 남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이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남을 이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분석한 다음에 예측을 해서 그거를 적중하고 거기에 맞는 대응 전략을 짜야 됩니다. 가끔 초보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식 투자는 대응의 영역이라고. 정말 웃기는 소리입니다. 200포인트, 300포인트 빠지고 나서 그때 보면은 추세가 안 좋거든요. 대자락 같아요. 근데 그때 가서 여러분 지금 장이 완전히 꺾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상승보다 하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을 때 실전에서 그게 비중 축소가 됩니까? 매도가 되나요? 안 돼요. 우리가 그런 말 아마 한 번 정도 들었을 겁니다.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라고. 그거 초고수의 영역이에요. 초고수의 영역이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결과적으로 보면 무릎인데 그게 무릎인지 반등 고점인지 어떻게 장담합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어깨 같은데 그게 눌림목인지 정말 어깨인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예측하는 거예요. 맞든 틀리든. 저는 단기고 중기고 딱딱딱 다 예측해버리잖아요. 미리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 앞으로 6개월, 1년 동안 이 방송 계속 보시면요. 적어도 실패보다는 성공 확률이 높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기회 다 드렸어요. 3, 4월에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현물만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털릴 것이다. 벌었던 것도 다시 반납하고 못 벌었던 사람은 더 손해본다. 파생을 반드시 해라. 평생 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적어도 올해는 해라. 경우에 따라서 내년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월요일에서 뭐라 했습니까? 월요일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2000선 반드시 무너진다. 시간 문제일 뿐이다. 다시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제가 지난 4월 14일이었습니다. 14일 부산 강연회 때 이때였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앞으로 지수의 앞자리가 숫자가 바뀔 것이다.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죠? 그 전에 계속했던 말이 대세하라. 그러면 현재 이자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러면
앞자리가 바뀌려고 하면 3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대세 하락이라고 선언했으니까 당연히 일자 아닙니까? 그러면 2000이 깨진다는 얘기로 제가 미리 전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2500선 넘어갔다가 여기까지 밀렸었습니다. 그러니까 250포인트 이상 밀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감이 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또 얘기했잖아요. 2000선 깨진다고. 사실은 이미 4월에 강연회 때 얘기했고요. 6월에도 광주 강연회 때 얘기 다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각종 루트를 통해서 이미 선수하러 얘기 다 했습니다. 앞자리가 달라질 거다. 이 정도 빠졌으니까 이제 저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서 얘기해버리면 사람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이제 시청자 여러분 이제 실감이 납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죠. 반등의 어떤 크기나 기간의 문제일 뿐이지 어차피 대세 하락은 확실하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파생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대신 언젠가 장기 바닥은 아니겠지만 중기 바닥이 언젠가 오겠죠? 그러면 또 저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최소 80% 내지는 100% 매수 베팅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2012년에 그 증거가 있어요. 바로 서울구두TV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1개월 반 전에 고점 예측했고요. 2개월 전에 저점 예측했어요. 고점하고는 불과 7포인트, 저점하고는 코스피 기준으로 3.51포인트 오차가 났습니다. 2달 전에 한 얘기입니다. 믿기지가 않을 겁니다. 진짜냐? 제가 증명 다 해주겠습니다. 저는 항상 예측합니다. 앞으로 제 예측이 또 맞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조언을 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사실 제가 지난 2350선 무너졌을 때 그때도 얘기했었어요. 2400 회복 안 된다. 그럼 그때 물량 줄였어야 돼요. 이번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이후에 지수가 또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저도 더 열심히 하겠고요. 많이 시청하시고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월요일장에 짚어주셨던 부분입니다. 일단 2300선을 좀 기준으로 이탈시와 그리고 지지시에 대해서 좀 시장을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오늘장은 2290선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2300선이 이탈이 됐을 때 급락할 수 있는 흐름을 또 짚어주셨는데, 미리서부터 저희 방송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이 기준선에 맞춰서 또 잘 대응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 또 풀어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시황 분석도 다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 코스피 지수는 약보한 마감이 됐지만 코스닥 지수는 1% 넘는 하락으로 이어간 상황인데요. 자, 대표님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코스피는 전기전자 업종이 상승했어요. 그것도 상승률 1위예요. 그런데 중소형주가 상당히 약세가 나오면서 이제 결국 하락 마감했는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 나름대로 수급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거죠. 왜? 수급이 나쁘지 않으니까 전기전자 업종이 상승으로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중소형주가 전반적으로 약세였다. 심리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대형주는 외국인과 기관의 종목이고요. 중소형주는 개인의 종목이거든요. 개인들은 지금 심리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고 지금 바닥이냐? 아닙니다. 제가 그 말씀드렸죠. 평택촌놈의 주식투자 격언. 바닥은 개인의 마지막 손절에서 나온다. 제가 만든 거예요. 기존에 있던 거 아닙니다. 제가 만드는 격언이에요. 여러분들 꼭 메모해 주세요. 지수의 최저점, 바닥은 개인의 마지막 손절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 개인들이 손절을 하나요? 아니에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중장기 바닥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코스피와 더불어서 21선이 확실하게 이탈하며 마감했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게 코스피예요. 검은색이 21선인데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이탈했죠. 그리고 3일 연속 음봉이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좀 걸림돌이에요. 음봉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시가를 지키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3일 연속 음봉 나온 데다가 오늘 21선 하락했다는 거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일 연속 음봉 나오고 오늘 21선 이탈했습니다. 내일 운이 좋아서 혹은 어떤 그 왜곡된 흐름이 와서 회복될지 말지 저도 장담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확률은 하락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우리의 시장이 불리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국 나스닥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역사상 최고가 갱신했었어요. 다우존스도 상당히 반등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렇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나스닥이 다시 빠지고 다우존스가 다시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정말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최악을 치닫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같이 빠지면 이해를 해요. 미국은 지금 좋잖아요.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드디어 1130원 돌파했잖아요. 제가 지난 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투자를 떠나서 원달러는 반드시 확보해라. 달러 갖고 있어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현재 환차익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통해서 분명히 그 얘기했습니다. 올해 안에 달러는 대충 한 1,200원은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가 그렇게 만약에 1,200원이 넘어가면 다시 한번 전망을 해드리겠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현재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이 방송을 갑자기 보신 분은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이고 최소 3개월 내지는 한 6개월 보신 분들은 아마 잘 활용하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어쨌든 현재 흐름은 나쁘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에 대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앞서서 살펴보셨듯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이 전기전자 업종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형주의 약세로 하락한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와 더불어서 21선이 확실하게 이탈이 되면서 마감된 상황으로 1% 넘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시황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도 만나볼 텐데 오늘의 이슈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네이처셀이 올라왔습니다. 라정찬 대표의 구속 소식에 하한가 기록한 소식이고요. 자, 두 번째 이슈는 비트코인 급등의 암호화폐 테마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이슈까지 점검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네이처셀입니다. 앞서서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저희가 소식을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자, 네이처셀의 오늘장의 종가 먼저 확인합니다. 자, 오늘은 하한가 기록하면서 1,6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하한가 기록하면서 일단 갭 하락으로 시작이 됐고 10,000원대는 좀 지켜가는 상황인데요. 자, 대표님, 앞서서 라정찬 대표의 구속 소식도 들려왔고, 하지만 이 전부터 워낙 좀 악재가 나온 상황 속에서 대표님이 상담해 주셨을 때 계속적으로 매도 의견 주셨잖아요. 어쨌든, 엄청난 악재라고 봐야죠. 구속이 곧 유죄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검찰에서도 예를 들어서 불구속 수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어쨌든 법원에서는 영장 발부했어요. 이거는 잘 아시는 게 있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한 이유가 뭡니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어쨌든 상황은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이거는 최대한 매도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얼마에 매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참 난감합니다. 워낙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계속 얘기했었어요. 이렇게 불확실하고 위험한 정보 하지 말라고. 그때 들어갔던 분들도 지금 거의 3분의 1 토막 났어요. 현재 가격대가. 3분의 1 토막. 그때 들어갔던 분들도. 엄청나게 손실인데 문제는 뭐냐. 이게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한가 같기 때문에 더 그래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고점일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고평가였다는 거죠. 최고가 대비로 평택촌놈 기술주가 적정주가 환산해 보니까 35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평택촌놈의 적정주가가 단기론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추세적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무지막지한 고평가 종목은 그게 원상이 회복된다. 그러니까 네오박스 구간에서 매수하셔서 현재 가격까지 온 사람들 3분의 1인데 동그라미에서 매수하셔서 지금까지 온 사람들은 얼마일까요? 거의 6분의 1입니다. 거의 6분의 1. 충격적이죠. 6분의 1. 벌써. 자, 그러면 제가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서울경제TV 들어오셔서 샘플러스 방문하시면 평택촌놈 기술주가 적정주가가 있습니다. 여기 네이처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 보이시나요? 적정주가 얼마죠? 1,800원. 갱신 날짜 7월 16일, 바로 이번 주입니다. 저희는 보통 2주에 한 번씩 이걸 업로드 합니다. 네, 다시 업데이트를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터무니없이 고평가된 것들은 원상회복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드리냐면, 그러니까 악재가 터지고 나서 급락한 거 이전에도 사실 무지막지하게 고평가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선물을 매매하실 때, 이때는 설국TV 들어오셔서 평택전문 기술특구 적정주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이처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현재 구간에서의 전략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최대한 매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네이처셀에 대해서 이런 악재가 발생하기 이전에서도 적정 주가를 통해서 상당한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점 확인이 가능하셨는데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 들어오시면은 대표님이 또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개하고 있는 적정 주가를 통해서 각 종목들의 적정 주가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또 체크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살펴봅니다. 비트코인이 좀 급등하면서 일단 암호화폐 테마주들이 다시 한번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장에 비트코인 관련된 암호화폐 관련된 종목들 확인하시죠. 우리 기술투자가 오늘은 8% 넘게 올랐고요. 자, 그리고 비덴트도 올라왔는데 일단 장중 흐름에선 상승이지만 마감에서는 좀 아쉬운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의 가격대가 좀 움직인 상황인데요. 자, 대표님, 눌려 있었던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의 움직임이 보이니까 또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이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최근에 많이 급등했죠. 저는 이걸 한 달 전에 얘기했어요. 그런데 너무 안 가길래 그냥 정리하라 그랬는데 제가 너무 빨리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던 테마인데요. 일단 단기적인 고점은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매도 후에 단타 재매수 또는 관망, 뭐 짧게 단타하거나 아니면 관망하라 이거고요. 미보전 지금 추격하지 마세요. 이제 와서 추격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 내일 적당히 그냥 가거나 말거나 차익 실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암호화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보유자는 매도 후 단타, 재매수 또는 관망에 대한 의견이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도 역시나 관망에 대한 포지션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이슈 두 가지 사항은 네이처셀과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된 암호화폐 테마 종목들도 살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운의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은 하나투어가 올라왔고요. 자, 두 번째 관심 종목도 확인합니다. 오늘 두 번째 종목은 한국항공우주가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하나투어가 올라왔습니다. 하나투어의 오늘장은 좀 상승했지만 최근에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장의 종가는 4.53% 상승하면서 8만 원대를 회복합니다. 8만 700원에 오늘장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자, 대표님,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여름철 휴가철도 있고 최근에 하나투어 가격대가 7만 3천 원대가 최저점인데 추가적인 반등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는 지속적인 상승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보유자는 반등 시에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입니다. 증권사 리포트가 좋게 나와서 반등했다 그러는데, 이걸 아셔야 돼요. 외국인, 기관, 그리고 개인 이렇게 3개 주체가 있잖아요. 개인의 동지가 아니에요. 적입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모두가 적이에요. 외국인도 적이고요. 기관도 적이고요. 나머지 개인들도 다 나의 적입니다. 그 말씀 왜 드리냐. 적이 나를 돕기 위해서 돈 벌게 해주기 위해서 정말 확실하고 좋은 정보를 줄까요? 그럼 믿지 마세요. 그냥 스스로 분석해서 스스로 결정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적정 주가의 위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27,800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한 3년 전에 얼마였을까요? 2만 원 약간 넘었을 겁니다. 살펴보시겠습니다. 보세요. 그 당시 20만 원에 넘어갔어요. 그러면 2015년이었는데 지금도 27,800원이면 3년 전에는 아마 2만 원이 채 안 되거나 2만 원 좀 살짝 넘거나 그 정도일 겁니다. 정확하게 추정치로인지 알 수는 없겠지만 지금보다는 낮은 게 확실하거든요. 그때 어땠습니까? 한 2만 원 남짓한 주식인데 그때 20만 원 넘어갔어요. 10배가 넘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렇게까지 급락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빠져나오기 반등 크게 나오고 이제 다시 꺾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정 주가를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 듣고 있는 현재 혹은 끝나고 나서 설국이 TV 들어와 보세요. 그리고 한번 찍어보세요. 하나투어 이렇게 쳐보세요. 나오나 안 나오나. 나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기술 특허까지 받은 적정 주가인데 국가에서 공인한 거예요. 엿장수 마음대로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취졸한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없는 그냥 진짜 이상한 적정 주가가 아닙니다. 특허청에서 이걸 특허 준 거예요.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쑥스러운데요. 어쨌든 이거는 국가기관에서 승인해 준 겁니다. 그래서 참고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하나투어 큰 기대는 하지 말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투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보유자는 반등 시 매도에 대한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현재 부분에서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 언급드린 종목들 외에도 뭐 그렇지만요. 이 종목들에 대해서 적정 주가를 먼저 좀 비교를 하셨더라면은 먼저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있어서도 적정 주가를 꼭 같이 확인을 하시면서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관심 종목도 확인합니다. 다음 종목은 한국항공우주가 올라왔는데요. 자, 먼저 오늘장의 한국항공우주 정가 흐름 확인합니다. 자, 오늘은요, 9% 넘게 밀리면서 34,4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한국항공우주 저번에도 함께 좀 봐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개파락으로 시작이 됐어요. 자, 대표님, 한국항공우주 최근에 뭐 긴 추세도 그렇지만, 오늘장의 하락이 꽤 큰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은 악재가 발생하면서 더 빠졌어요. 완전 설상갈상이죠. 네, 엎친 데 덮친 건데, 한국항공우주는 제가 그동안 끊임없이 매도 사인했습니다. 절대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미안해서 중장기 보유자들은 사실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그냥 단기 반등 나오면 좀 던져라 이렇게 했는데 그 반등도 안 나오네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적정 주가 얼마냐? 13,800원입니다. 그러면 3년 전에 얼마였을까요? 10,000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고점 매도에 노력을 하자 이렇게밖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중장기와 단기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3년 전에 이때 10만 원 넘어갔어요. 네, 넘어갔습니다. 그때 적정 주가가 10,000원이 안 됐어요. 그때 실제로 10배가 넘었던 거죠. 어떻습니까? 흘러내리잖아요. 그래서 직장인들하고 중장기 매매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평택초는 기술특허 적정 주가를 반드시 보세요. 반드시. 정말 이건 엄청난 제가 메리트 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상장, 비상장 60개 넘는 증권사 다 찾아보세요. 우리나라 경제TV 다 찾아보세요. 증권 사이트 다 뒤져보세요. 기술특허 적정 주가가 있나? 없어요. 오직 설국TV에서만 평택초능이 공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와 보시면 특허증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건 거짓말도 못해요. 제 이름 검색해 보시면요. 특허청에서 검색해 보세요. 탁 나옵니다. 특허 번호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계속 흘러내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작년에 이 방송 시청하신 분들은 아마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작년하고 올해. 하여간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올랐을 때마다 정리해라. 정말 미안할 정도로. 근데 그래도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보유자들은 들어가지 않게 해줘서 손실을 방지시켰고요. 보유자들은 빠져나가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렇지 않고 맨날 번져올 때까지 홀딩해라. 무조건 길이가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손실이 엄청 났다는 거죠. 문제는 앞으로 더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앞으로도 아닌 종목은 아니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정말 진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 하나투어도 그렇지만 한국우주 아마도 제가 볼 땐 더 추가 하락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두 번째 관심 종목으로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고점 매도에 대한 대응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말씀드린 두 종목 모두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관심 종목까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시면은요, 이번 시간 통해서 상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욱더 특별하게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여러분께 평택촌 아카데미 시청권 드리고 있습니다. 5분을 추첨하니까요, 문자도 접수해 주시고, 그리고 평택촌 아카데미 시청권도 받아갈 수 있는 기회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요, 끝자리 0678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RFHIC를 매수가 24,000원의 비중은 40% 진단 원하셨는데요. 자, 오늘장의 RFHIC는 25,750원으로 2.28% 하락한 가격대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네, 25,000원대 마무리가 됐는데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래도 수익을 보고 계시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네, 길게 얘기할 거 없고요.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최근에 제가 종목 상담하면서 이제 선절 안 하고 홀딩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좀 답답한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개편이 되면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지만 10시대로 이제 옮겨지면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정말 아주 유익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에 대해 설명도 해드리는데 사실 제가 최근에 종목 이렇게 상담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이거 이렇게 많이 해줘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근본적인 걸 가르치자 해서 앞으로 개편되면 내용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딱 개편되는 시점부터 제가 이제 스타트해갖고 쫙 이렇게 강의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RHHIC는 즉시 매도에 대한 의견 주시네요. 일단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에 대한 의견이니까요. 현재 구간에서 즉시 매도한 이후에 다시 한번 재매수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5476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에코프로 매수하셨고요. 35,500원의 비중은 30%, 대응 전략 궁금해하십니다. 자, 오늘장의 에코프로의 종가는요, 3% 넘게 올라오면서 36,3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에코프로는 최근에 지금 3만원대 돌파 이후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수익권이시네요.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추세적으로 본다 그러면 계속 가기는 조금 버겁지 않나. 어쨌든 잘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에코프로도 역시나 평가 이익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흐름 참고하셔서 현재 즉시 매도에 대한 의견 주셨고요. 매도 이후에 확실한 조정 시 그때 다시 한번 재매수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 시청자분도 만나볼까요? 다음은 끝자리 2466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삼성전자 매수하셨고요. 매수가가 5만 원의 비중은 50% 전망 부탁드려요.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삼성전자 상승으로 마감이 됐죠. 1.53% 상승한 46,5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5만 원대 매수를 하셨더라면은 이전에 다시 분할된 이후에 5만 원대에서 좀 형성이 됐었잖아요. 지금은 손실권이신데 추가적으로 올라올 수 있을까요, 대표님? 이 종목은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0% 사이에서 걸리는 쪽으로 먼저 매도 후에 관망하세요. 그리고 이분은 제가 볼 때 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이 아닙니다. 왜? 저는 5만 원 깨지기 전부터 계속 내려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좀 웃기지 않습니까? 오늘 김은혜 씨가 뉴스할 때 그랬잖아요. IT 쪽에 수출이 굉장히 많았다. 반도체 호황이다. 근데 이거 왜 내려갈까요?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을 비롯한 모든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왜곡과 변수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현재 하락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비정상이에요. 왜? 가치로 본다면 이거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더 혼란스러울 겁니다. 근데 주식의 등락 요소는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가치만 갖고 만약에 평가해서 주식 투자에 성공한다? 그러면 회계사들은 다 성공해요. 경제 흐름 보고 판단해서 성공한다? 경제학 박사들 다 성공하겠죠? 차트만 보고 해서 성공한다? 그러면 수학자들은 다 성공할걸요?
얼마나 많은 등락 요소가 있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고 나서 한 5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저는 5년까지가 초보자라 그래요. 5년까지가. 그때 주식시장의 어떤 메커니즘을 익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객관적 로직을 또 익혀요. 그 다음에 나만의 알고리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주식 나이가 있고 생물학적 나이가 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걱정하는 게 60대, 70대 초보자들은 착각을 해요. 주식 나이로는 깐내내기인데 본인의 생물학적 나이를 갖고 이제 이게 착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 이 방송 보시면서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저도 5년 됐고 저도 15년 됐는데 평촌님 방송 보니까 제가 진짜 초보자였네요. 이런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잘못 배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그런 말까지 하잖아요. 10년, 20년 지나도 제대로 시장의 메커니즘을 모르면 어떻다? 오래된 초보자입니다. 자,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현재 돈을 벌었든 날렸든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주식은 벌면 벌어서 더 하고요. 날리면 날려서 열받아서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좋은 내용을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월요일에 했던 얘기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소중한 자녀가 만약에 언젠가 취직을 시작할 때 반드시 평택촌놈을 통해서 입문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보내주신 2466님 뿐만이 아니라 이 종목을 또 관심 있어 하시는 또는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손절은 마이너스 5%이고요. 또는 마이너스 10% 먼저 오는 가격대 매도 후에 삼성전자는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9638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애경 산업을 매수하셨고요. 매수가는 7만 원의 비중은 10%, 고가의 매수에서 고민인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애경산업 종가는요, 4% 넘게 밀리면서 69,3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애경산업을 고점에 매수를 하셔서 고민이시라는 시청자 분이신데 최근에 고가가 79,000원이에요. 대표님, 이 고가에 대한 고점 매수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네,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관망하시고요. 제가 하나투어하고 항공우주 얘기했잖아요. 적정주가 얼마라고요? 자막으로 나가죠? 5,800원. 중장기 절대 아니죠. 단기도 너무 높게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애경산업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본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으니까요. 앞으로 가격대 잘 살펴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3603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펄어비스를 매수가 23만 8,500원에 비중은 40% 진단 원하셨는데요. 자, 오늘장의 펄어버스는 약보합 마감이네요. 22만 8,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거의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 좀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요, 대표님. 네,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에 관망하시고요. 아마도 본전은 올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거의 한 6배 가까이 고평가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지수로 보나 이 종목의 차트로 보나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펄어비스에 대한 진단입니다. 본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10% 잡아드렸고요. 이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으니까요. 가격대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까요? 끝자리 4777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삼성 SDS를 매수가 22만 원의 비중은 40%, 매도 시점 궁금해 하십니다. 자, 오늘장의 삼성 SDS는 강보합 마감이고요. 20만 8,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삼성 SDS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소폭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매수가가 22만 원이다 보니까 지금도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네, 이 종목은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에 관망하시는 게 맞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그 삼성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뭐 그중에 좋은 것도 있긴 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 SDI라든가 뭐 삼성 전기 같은 게 좋았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꺾이고 있잖아요. SDS 같은 경우는 제 판단으로는 어차피 이거는 뭐 적정 주가라 보나 차트로 보나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네, 삼성 SDS에 대해서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올라온다면 본전에 처리하시고 손절은 마이너스 10%, 이후에 매도 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의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4563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바디텍 매드의 매수가 21,000원에 비중은 15%. 2년 동안 보유를 했는데 손절해야 될까요?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바디텍 매드는 0.63% 상승한 15,9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바디텍 매드를 일단 최근에 최저점에서 올라오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시청자분이 지금 2년간 보유를 하셨던 상황인데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주식을 잘못 배웠어요. 그리고 상당히 비효율적이죠. 이 종목은 번전이 왔는데도 욕심부리다가 지금 또 고생하고 계세요. 답답해요, 이럴 때. 손절 마이너스 20% 또는 마이너스 30% 매도에 관망하세요. 왜 그러냐? 지금 주가 너무 불안해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매수하신 시점이 여기에요. 이게 이제 일종의 집착 때문에 그런 건데요. 여기서 매수하셨어요. 여기까지 밀렸어요. 1010만 그때 번져놨어요. 또 밀렸어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짧게 손절하고 다시 들어가던가 아니면 다른 걸 갈아타던가 번져놨으면 던져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집착이에요. 제가 개인의 3대 집착이 뭔지 말씀드렸죠. 10월 개편되는 10월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개편되는 8월부터 이제 그런 거 강의해 드릴 건데 개인이 3가지 집착 때문에 망가져요. 첫 번째 매수가 집착. 그래서 손절 못 하는 거예요. 매수가에 대한 집착이 너무 세요. 나 절대로 손해보고 팔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손절 못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식 비중 100% 집착. 주식 비중이 꽉 차 있지 않으면 막 불안해해요. 세 번째, 특정 종목 집착. 이게 바로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종목을 매매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세요? 혹시 그런 잘못된 조언 때문에 그런가요? 한국 주식은 3년만 홀딩하면 번전한다 뭐 말도 안 되는. 어쨌든 이분은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하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네, 바디텍 매드 참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2년 동안 좀 보유를 하시면서 여전히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님이 이 다음 매매에 대해서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하시라 그런 조언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바디텍 매드는 손절 마이너스 20% 또는 마이너스 30% 먼저 오는 가격대 정리 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가겠습니다. 끝자리 0510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JST나르 매수가 7,800원의 비중 40% 대응 방법 궁금해하십니다. 자, 오늘장의 JST나는요 3% 넘게 밀리면서 6,6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JST나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도 또 빠진 상황입니다. 지금 시청자분의 매수가가 7,800원인데 손실권이에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북한 테마주인데요.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에 관망하시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말씀드렸었잖아요. 9월에 예정인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미지수다.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른다. 왜 그러냐? 첫 번째, 트럼프는 6.12 북미 정상회담 하면서 만나는 게 목적이었어요. 일단 그건 달성했어요. 이제부터 이제 조여 들어가기가 맞고요. 두 번째, 또 싱가포르에서 한다면 모를까? 이번에는 상식적으로 정상회담 할 때는 내 나라에서 하던가 상대국 국가에 가는 게 이게 상식이잖아요. 언제까지 제3국에서 합니까? 그러면 이번에 북한에서 하던가 미국에서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북한 가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슈퍼갑이 왜 그 말도 안 되는 북한에 갑니까? 그러면 김정은이 미국 갈까요? 못 가요. 못 갑니다. 겁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게 성사되기 어렵다고 보고요. 성사된다 한들 지금 근본적으로 북미 관련해서 진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다 어느 시점에 한번 딱 폭발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그래서 당분간은 북한 테마주는 단기 매매는 좋아도 큰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네, JST나에 대해서 진단 도와드리면서 북한 관련 테마주에 대한 설명도 추가적으로 드렸습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0% 먼저 오는 가격대 매도 후에 전망에 대한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종목 상담까지 대표님과 1시간 동안 함께 했는데요. 오늘 수요일 저녁 함께 해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종목 상담까지 여러분들을 찾아갔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봉투수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어이윤학 연구원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